아무래도 엘가토 자체가 이 스트리밍에 관련된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거에 옵티마이즈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오디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오디오가 정말 잘 모르는데 나 오디오 잘 몰라, 근데 나 그냥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분들한테 딱 적합하도록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이크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마이크 리뷰 중에서도 오늘은 사실은 스트리머를 위한 리뷰. 스트리머? 솔직히 이거는 스트리머보다는 약간의 그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마이크를 써서 방송을 해야 되고, 또는 마이크를 써서 회의를 해야 되고, 또는 마이크를 써갖고 뭐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 무엇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마이크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엘가토의 웨이브 3, 웨이브 3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이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에 대한 리뷰를 들어가면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엘가토에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마이크하고 마이크 스탠드를 보내주셔서 이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쪽에 그런 음향 전문가잖아요.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가격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사용할 사람을 생각해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오늘 타겟을 잡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또 다른 모습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특징부터 이야기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이제 마이크와 마이크 스탠드를 둘 다 포함해서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마이크는 웨이브 3 마이크이고요. 그다음 마이크 스탠드는 마이크 암 LP라는 그 로우 프로파일 제품입니다.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화면에 잘 걸리지 않은,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P, 로우 프로파일 제품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특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마이크가 한 20만 원대 중반, 2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마이크로 보시면 안 되고요. USB 마이크인데, USB 마이크는 마이크 플러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얘는 소리를 섞어주는 믹서의 기능, 특히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믹서까지 3개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대라고 하면 마이크가 한 10만 원 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한 10만 원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마이크를 놓고 본다면 10만 원짜리 정도라고, 그런 기준. 인터페이스는 또 10만 원짜리라는 그런 기준을 놓고선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카디오이드 컨덴서 마이크예요. 이 카디오이드 방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단일 지향성이라는 것이고요. 마이크의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소리 테스트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고 다른 쪽 방향에서는 수음이 잘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비트의 96kHz까지 가능한 오디오 샘플 레이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특징은 마이크가 아닌 마이크 안에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 중에서도 ADC, 오디오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ADC와 DAC 부분이 24비트의 96까지 된다는 것인데, 글쎄요. 게이밍 스트리밍에서 거기까지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게 음악용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거기까지 할 수 있는데 게이밍에 최적화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스트리밍, 유튜버, 팟캐스트 또는 회의, 교육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같은 경우는 음성 대역 위주로 되어 있네요. 70Hz에서 20,000Hz까지 되어 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부분이 아니라 마이크 부분에서의 감도입니다. 70Hz에서 20,000Hz까지 마이크가 되고요. 최대 수음 SPL이라고 하면 사운드 프레셔 레벨인데, 소리를 얼마나 큰 소리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 그 한계치는 120dB입니다. 120dB SPL. 그러니까 이거는 악기, 아주 소리가 큰 드럼이나 이런 악기엔 쓸 수가 없고요. 목소리가 보통 한 120dB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대 잡음 비율을 놓고 보면 한 95dB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좋은 겁니다. 95dB 정도의 잡음 비율이면 CD 품질로 보시면 돼요. CD가 최대 96dB의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품질이 나오고요. USB-C 타입이고, 그 다음에 뒷면에 지금 제가 헤드폰을 연결을 해놨는데 3.5 연결 단자가 있어서 3.5로 오디오를 직접 들으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우 프로파일 이 암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마이크 암은요, 낮은 위치에서 될 수 있는 마이크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위로 꺾여서 하는 마이크대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낮게 되는 걸로 한번 지금 엘가토에서 보내준 이 암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볼 헤드로 되어 있어요. 이 볼 헤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풀러서 아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거는 저는 앞뒤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조인트 부분에서 측면으로 돌렸어야 됐어요. 약간 다른 조인트에서 측면으로 돌리고 다른 조인트에서 앞뒤로만 돌리게 되어 있어서 방향 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볼 조인트가 되다 보니까 볼 조인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한 번만 조이면 딱 고정이 되는 방식이어서 이 부분은 괜찮아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대 2kg까지 견딘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테스트 해본 결과 한 1kg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1kg 넘는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마이크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암입니다. 네, 이게 별도 판매되는 겁니다. 마이크와 암은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소리도 직접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네, 디자인은 잘 만들었어요. 네, 누가 봐도 오 이거 뭐야 깔끔한데? 딱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올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무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스탠드부터 조인트 부분, 마이크 그릴 부분, 마이크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그 무광 블랙에 잘 어울리는 화이트색의 LED 조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시인성이 좋고요. 뮤트를 할 경우에 적색으로 들어오는 것도 시인성이 되게 좋습니다. 전체 매트한 그러니까 무광으로 되어 있는 무광으로 되어 있는 블랙 마이크로 되어 있어서 지금과 같이 조명이 비칠 때에도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뭐 이렇게 방해를 받거나 하는 그런 마이크가 아닌 조명을 다 흡수를 해서 여러분들 카메라에 방해를 주지 않는 그런 로우 프로파일에 그다음에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로 디자인돼서 나왔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물론 단점 부분도 있어서 이 단점 부분은 뒤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목소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이 소리 아까부터 계속 듣고 계셨는데 이 소리는 제가 아무런 프로세싱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에 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송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EQ를 만진 것도 없고 필터를 만진 것도 없고 컴프레서를 만진 것도 없고 리미터를 만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만진 게 없어요. 노이즈를 제거한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오늘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방송을 할 겁니다. 이 소리의 기본적인 성능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한 거고요. 지금은 저는 제 입하고 약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그냥 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라면 아무런 필터, 아무런 프로세싱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테스트 해본 결과 사실 방송, 특히 목소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리 프리셋을 잘 잡아놓고 나온 그런 마이크라는 것을 두 번째 장점으로 놓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만질 게 없어요. 그냥 연결하고 그냥 놓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게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 마이크를 쓰다 보면 클리핑, 그러니까 이 클리핑 피크를 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방송 쪽 아까 뭐 OBS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 영상을 찍거나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었을 때 항상 클립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을 장착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고 깨끗한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얘는 클립 가드라고 해서 리미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막 지르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입에 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소리가 줄어들거나 눌리는 느낌이 있지 찌그러지거나 깨지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깨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와!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얘기하더라도 알아서 리미터가 동작하면서 그 큰 소리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대고 이렇게 가깝게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부담이 없이 리미터가 동작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하더라도 리미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방송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 그 약간 프로들이 쓰거나 조금 고급형 마이크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마이크들을 하게 되면 저는
저는 전문가니까 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이걸 위해서 컴프레서를 걸고 리미터를 걸고 또 오토 게인 컨트롤도 달고 뭐 노이즈 게이트 같은 것도 달고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을 달아서 최적화를 맞춰 놓습니다. 최적화. 그러니까 내가 보통 목소리가 이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컴프레서가 조금 눌러주고 내가 박수를 친다든지 크게 소리 지를 때는 이 부분부터 리미터가 동작해서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잖아요. 여기 다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프로그램상에서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상에서 이 프로그램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뭘 켜놨냐면 여기에 클립 가드 하나만 켜놓은 거예요. 요 클립 가드만 활성화를 시키면 지금처럼 소리를 질렀을 때 이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딱 막아지면서 여러분들한테 깨지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클립 카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기능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유저들은 훨씬 더 쉽게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로 뽑는 장점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소리쟁이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네, 장점 네 번째인데 뮤트 조정이 터치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뮤트를 해볼게요. 지금 뮤트에서 여러분들 이 소리는 지금 밑에 있는 마이크, 저 멀리 있는 마이크로 수음되는 소리가 들어갈 겁니다. 마이크는 뮤트가 됐어요. 마이크는 뮤트가 됐고 빨간색이 들어왔고 카메라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와서 소리가 뮤트가 됐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지금 요 마이크로 전환해 볼게요. 어떠세요? 이제 들리죠? 이 마이크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 탑 상단 쪽에 뮤트를 하는 버튼이 있는데 터치 방식으로 살짝만 터치를 하게 되면 빨간색이 들어오고 뮤트가 됩니다. 살짝만 터치하게 되면 언뮤트가 되고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거나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뮤트를 어떻게 하지? 위만 탁 쳐서 빨간색만 들어오게 만들면 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방송사고도 줄일 수 있고요. 시인성도 좋기 때문에 방송사고도 줄일 수가 있고 쉽고 편리하게 소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그 부분도 장점이기 때문에 장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출력 부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오디오 출력 부분, 요 출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HD 600을 연결했습니다. 305ohm짜리 헤드폰입니다. 일반적인 오디오 출력으로 305ohm짜리 헤드폰 구동하기 힘든 거 아시죠? 예,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고 얘 갖고 음질을 들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갖고 음질로 음악 감상을 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그렇죠? 마이크에 있는 오디오 출력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무엇이냐? 방송을 하고 있거나 수업을 하고 있거나 파워포인트를 띄우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띄우건 동영상을 띄우건 간에 나오고 있는 오디오가 어떠한 밸런스로 들리는지 그 출력하는 소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 마이크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 목소리 크기하고 어떠한 조화를 이루는지를 듣고 싶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뒤에 있는 3.5 단자로 되어 있는 오디오 출력입니다. 그 출력을 사용해서 들을 경우 어떻게 보면 이런 HD600은 305ohm짜리 헤드폰이니까 가장 소리가 작게 들려야 되는 그런 그런 헤드폰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쓰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물론 볼륨을 최대로 올려야 되긴 하지만 볼륨을 최대로 올렸을 때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들을만하게 나온다고 할게요.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오디오의 적정 레벨을 잡고선 헤드폰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 운영하실 수 있을 정도의 준수한 볼륨이 나옵니다. 들을 만한 볼륨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HD600에서 들을 만한 볼륨이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반 헤드폰으로는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한 소리 크기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어폰을 쓰잖아요. 그러면 볼륨을 맥스로 넣는 게 아니라 초반에 20% 30%에 놔야지 들을 만한 볼륨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 뒤에 있는 3.5파의 출력 단자가 생각보다 출력이 꽤 큽니다. 음질을 논하는 건 아니에요. 음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꽤 출력이 크고요. 근데 노이즈도 많으냐? 노이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이즈도 적당하게 적은 편이면서 출력도 상당히 좋아서 이어폰을 사용을 하시건 헤드폰을 사용을 하시건 여러분들이 사용 가능할 만한 출력이 나온다는 거.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마이크에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출력이어서.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출력이 나온다는 것을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웨이브 링크예요. 지금 제가 화면에서 지금 띄우고 있는 이 웨이브 링크가 마이크를 이제 구매를 하시고 다운로드 사이트를 가시게 되면 웨이브 링크를 다운을 받아서 이 마이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소프트웨어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좋은 게 무엇이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믹서 창을 만들 수 있어요. 믹서를 더 추가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여기에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퀵타임 플레이어를 만약에 연결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듣는 볼륨, 헤드폰으로 써 있죠. 헤드폰으로 그려져 있는 여러분들이 듣는 볼륨도, 헤드폰으로 나오는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방송 표시가 나오죠. 예, 중계 표시가 나오죠. 중계 방송으로 나가는 볼륨도 따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있는 마이크의 볼륨도 여기에 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 되는 신호와 그다음에 실제 방송이 되는 신호를 아래쪽에서 출력을 보실 수도 있고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특징에서 얘기할 때 얘는 믹서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 거기에 믹서까지 포함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새 나와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특히 10만 원을 넘어가고 20만 원 넘어가는 20만 원 넘어가야지 이런 게 있죠. 20만 원 넘어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면 지금과 같은 믹서를 줍니다. 근데 이 믹서가 대부분 어떤 기능이냐?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입력과 출력에 관한 믹서예요. 그런데 얘는 웨이브링크는 무엇을 타겟으로 했느냐? 방송을 타겟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뭐로 쓰느냐? 마이크와 듣는 게 기본인 상태에서 내가 방송으로 내보내야 되는 게임 신호, 내가 방송으로 내보내야 되는 디스코드, 지금 보시는 그 디스코드로 다른 게이머들하고 이야기하는 뭐 다른 사람들, 다른 그 스트리머들하고 이야기하는 디스코드 신호, 그리고 내가 음악을 틀고 싶으면 음악에 대한 신호, 뭐 파워포인트로 뭔가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파워포인트에 올라가 있는 뭐 동영상이나 파워포인트 효과음 신호들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돌 때 그 구동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볼륨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있는 믹서는 단순하게 입력과 실제 출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제 출력을 어떻게 쓰죠? 이제 루프백이라는 걸 통해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루프백을 만들고 루프백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왔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가상의 채널을 만들고 그 가상의 채널이 마이크 신호와 합쳐져서 송출되는, 그렇게 루프백이라는 걸 또 만들어야 되잖아.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그냥 소프트웨어 볼륨을 바로 그냥 어사인을 시켜서 내가 눈으로 보는 상태에서 믹싱을 하고 그 소리를 실제로 들어가면서 듣는 소리를 방송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엘가토가 최적의 방송을 위한, 이게 스트림덱 같은 걸 만드는 회사다 보니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마이크는 기본이고. 그래서 이 엘가토 웨이브 3를 사게 되면 마이크 포함, 인터페이스 포함, 지금 보시는 이 웨이브 링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믹서까지 포함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게임 스트리머다, 나 이제 방송을 막 시작하는데 나 혼자 하기는 좀 그렇고 음악도 틀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간혹 가다가 다른 스트리머들하고 연결해서 뭐 이야기하는 소리들도 같이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고, 근데 나는 오디오 시스템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시는 분이 쓰기에 딱 좋은 거예요. 예, 그런 분이 쓰기에 딱 좋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웨이브 링크가 있다는 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웨이브 3는 이 장점 중에 장점이겠죠. 오디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게이머라든지 스트리머라든지 방송을 하시는 분들 또는 회의를 하시는 분들, 원격 회의, 뭐 화상 회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마이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마이크를 통해서 무언가 방송에 관련되거나 인터넷 관련되거나 송출에 관련된 걸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마이크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마이크 스탠드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 마이크 스탠드는 지금 보시게 되면 로우 프로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되게 낮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모습이 있다 보니까 무엇이 좋으냐? 카메라 앵글에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 카메라 앵글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특히 이 정면 카메라에 보게 되면 이 마이크만 보여요. 근데 저는 이거를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예, 마이크 아예 보이지 않도록 낮추고 이 볼 조인트를 틀어서 이런 식으로 낮춰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거의 화면상에서 지금 요 머리 부분 보이는데 화면상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스탠드가 됩니다. 이런 로우 프로파일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모니터 밑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모니터 위에 있는 웹캠을 사용할 경우 마이크가 눈에 거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크가 항상 고정형으로 있으면 키보드 칠 때 불편하시잖아요. 그럴 때 모니터 밑에 장착하고 마음대로 움직여서 안 쓸 때는 빼놨다가 쓸 때 끌고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요 로우 프로파일, 그러니까 알리가토에서는 로우 프로파일 마이크 스탠드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스탠드가 설치하기 굉장히 편해요. 특히 이 케이블을 정리하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요게 지금 철로 메탈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철이 자석으로 붙게 되어 있고요. 요게 가이드를 통해서 케이블을 요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은 다음에 그냥 자석으로 이렇게 덮기만 하면 케이블을 이렇게 숨겨서 깨끗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쪽도 이렇게 덮개가 철로 되어 있고 자석으로 붙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리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점을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좋았던 게 여기에 있는 이 볼 조인트예요. 이 볼 조인트, 이 머리 부분에 있는 이 볼 조인트가 사실은 마이크의 각도를 잡기가 너무 편해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 볼 조인트를 딱 쓰면 마이크를 딱 세워놓고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마이크를 포함한 마이크 스탠드까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하는 장점은 터치 노이즈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는 제가 터치 노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얼마나 진동에 강한지, 지금은 마이크를 직접 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직접 건드리면서 터치 노이즈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직접 건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스팅합니다. 테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지금은 U 브라켓 쪽을 터치하고 있고요. U 브라켓 쪽을 터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붐 스탠드 쪽으로 가겠습니다. LP 로 프로파일 붐 스탠드의 기둥 쪽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둥 쪽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쪽 기둥 쪽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듯이 제가 평소에 하듯이 이렇게 터치를 해봤는데 터치를 했을 때의 숑 마운트, 그러니까 진동이 안으로 전달되는 것을 되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마이크에 대해 잘 알아서 마이크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을 거, 그러니까 일반인이 다루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을 거를 예상을 해서 되게 강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진동, 밖에 있는 진동이 안에 있는 마이크의 진동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숑 마운트 부분, 그 내장되어 있는 숑 마운트 부분을 되게 잘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거리에 따른 그 소리의 변화, 이 부분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거리에 따른 저음역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약 15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할 때 저음의 소리가 어떤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약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의 저음역 테스트입니다. 저음이 이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저음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는 저음이 얼마만큼 아까에 비해서 떨어졌는지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작아진 부분은 제가 볼륨을 올려서 매칭을 해 드릴 겁니다. 소리가 작아진 부분은 볼륨을 올려서 매칭을 하겠지만 음색 톤, 저음의 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약 6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의 소리 테스트입니다. 60cm 떨어졌기 때문에 소리가 작아진 것은 레벨로 보정해서 끌어올렸습니다. 레벨로 보정해서 끌어올린 만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되고요. 대신에 음색 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음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은 약 1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지금은 약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볼륨을 끌어올렸고요. 볼륨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음들이 같이 올라올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목소리 외에 다른 주변의 잡음들도 같이 끌어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제 목소리의 톤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음이 얼마큼 빠졌는지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은 약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의 소리 테스트입니다. 이제 볼륨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음들이 같이 끌어올라올 겁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요. 저는 떨어진 볼륨만큼 전체 볼륨을 올려서 여러분들께 동일한 볼륨 크기로 들릴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에 들어보셔야 되는 것은 얼마만큼의 저음의 양이 차이가 나는지, 음색 톤이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약 1.5m 떨어진 거리에서의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처럼 거리에 따라서 음색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장점이에요. 마이크를 좀 잘 만들었을 때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음색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기대하진 않았어요. 워낙 저가 모델이기 때문에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도 좀 잘해서 거리가 가깝건 거리가 멀건 간에 그렇게 음색 톤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도 추가적인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네, 그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이 부분들이 대부분 블랙 매트로 돼 있어서 다 메탈처럼 보이죠. 암은 메탈입니다. 예, 다 암은 메탈이에요. 다 암은 메탈인데 마이크가 그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플라스틱입니다. 메탈처럼 보여요. 메탈처럼 보이지만 그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플라스틱입니다. 네, 심지어 이 돌리는 얘도 플라스틱인 것 같습니다. 얘는 메탈입니다. 얘는 메탈이고요. 요 부분 플라스틱, 나머지 하우징 부분 다 플라스틱. 심지어는 요 마운트 U자형 브라켓 있죠. U자형 브라켓도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이 볼 조인트 부분도 되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 볼 조인트 부분도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핸들 부분도 플라스틱이에요. 예. 요게 단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메탈인데 이 핸들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힘을 줘서 하게 되면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플라스틱이에요. 여기도 플라스틱이고 볼 조인트의 내부에 있는 볼만 메탈, 그리고 올라와서는 U 브라켓이 플라스틱, 그 다음에 요 하우징 부분, 마이크의 하우징 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릴만 빼고요. 예, 그릴만 빼고 플라스틱에서 요 부분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들만 메탈을 사용을 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내구성이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데는 플라스틱 사출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탈과 같은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컬러를 매칭을 하고 매트한 느낌을 같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광의 느낌을 같이 줬기 때문에 거의 다 메탈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단가를 조금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서는 박수를 쳐줄만 하지만 딱 보시고 나서 만져보고선 뭐야 이거 플라스틱이야? 이렇게 하고 약간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제품은 20만 원대지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절반은 무슨 비용? 마이크 비용, 절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비용, 오인패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플라스틱이라는 것으로 조금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단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입니다. 이게 장점이죠, 단점이죠. 아까 장점 뭐였죠? 비전문가도 초보자도 거의 마이크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손댈 게 없습니다. 이게 장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금 소리가 아무 손 안 되는 그 소리니까 이대로 나가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장점이었지만 단점 뭐죠? 저 같은 엔지니어가 뭔가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세팅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어요. EQ 조정도 안 돼요. 뭐 컴프레서 조정도 안 돼요. 리미터 조정도 안 돼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한테는 어떻게 안 맞지 않는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왠지 모르게 조금만 더 만지고 싶고 내 목소리에 조금 더 보정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마이크는 약간 초보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오디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조금 오디오에 대해서 깊게 알고 내 목소리를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으신 분한테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한 웨이브 링크가 단점이 됩니다. 웨이브 링크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딜레이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믹서다 보니까 딜레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OBS를 구동을 하고 웨이브 링크를 구동을 하는 상태라면 OBS와 웨이브 링크가 동시에 구동되는 상태라면 지금 보셔서 제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게요. 모니터링을 지금 상태에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음악을 틀면 안 되겠구나. 아무거나 틀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악이 나가는 상태다. 좀 작게 이렇게 배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는 상태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나가는 요 신호는 그 방송에 나가는 신호이자 그다음에 여기 스트림 덱에서 나가는 요 신호가 실제 방송에 요게 모니터링 신호고 요게 방송에 나가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헤드폰을 단자를 하고 올려서 음악을 들으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음악 소리가 제 헤드폰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은 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는데 이게 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청감상에서는 2에서 30mm 정도의 딜레이가 있어요. 2에서 30mm 정도의 딜레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능을 켜놨냐, 마이크는 바로 그냥 헤드폰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여기서 믹서 기능이 있어요. 잠깐 끌게요. 여기서 믹서 기능이 있어서 믹서 기능을 통해서 얘가 그냥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마이크 소리가 그냥 바로 헤드폰 쪽으로 빠져나가게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쪽에 모니터링에 제 마이크 소리가 뜨지 않는 거예요. 요 위에는 마이크 신호가 뜨고 있는 상태지만 모니터링이 나오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걸 통해서 나오는 순간에 딜레이가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푸는 순간, 여기 모니터링이 되는 걸 푸는 순간 얘가 이야기를 합니다. 더블 모니터링 디텍티드라고 나오면서 언뮤트를 하게 되면 이 채널은 소리가 두 개 더블링 돼서 두 겹으로 겹쳐서 들립니다라고 이야기돼요. 그리고 이걸 언뮤트하는 순간에 실제로 소리가 두 개가 겹쳐 들립니다. 다이렉트로 모니터링한 소리와 쟤를 믹서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두 개가 겹쳐요. 딜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는 거는 진짜로 아주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전문가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써야지만 이 모니터링 할 때의 레이턴시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애죠. 사실은 엔트리 레벨에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존재를 합니다. 딜레이가 존재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한 30ms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게임 방송을 하거나 일반적인 유튜버 생활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디스코드를 통해서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게 방송에 나갈 때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30ms면 한 프레임 정도인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가수, 노래 방송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돼요. 노래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딜레이, 30mm의 딜레이도 안 돼요. 박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방송을 하시는 분한테는 이 마이크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웨이브 링크의 딜레이 때문에 따라오는 단점, 음악 방송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제가 음악을 틀어서 들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나는 박자를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음성이 한 30ms 정도 뒤쳐져서 방송이 나가요. 30ms 오프셋이 생겨서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화나 게임 방송이나
뭐 다른 그 팟캐스트나 뭐 다른 유튜브 방송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음악 방송에서 박자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음악 방송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연관된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카디오이드 패턴, 단일 지향성 패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약 30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마이크를 천천히 돌리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정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마이크는 엘가토 웨이브 3라는 마이크입니다. 지금 저는 90도 측면으로 왔고요. 90도 측면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90도 측면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점점점 돌아서 저는 이제 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180도 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180도 뒷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가 수음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다시 측면 90도 측면으로 오게 되면 이런 소리가 들릴 것이고 90도 측면을 돌아서 다시 정면으로 오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게이머라는 가정으로 마이크 바로 밑에 키보드를 놓고 키보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소리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마이크에 수음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가상으로 타이핑을 치고 있다는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게이머들이라면 아마도 뭐 이 정도, 뭐 스페이스바, 엔터,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W키 막 누르고 좌우로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이머가 운영이 된다고 가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타이핑을 치신다면 이런 소리들이 들릴 것 같습니다. 네. 타이핑과 마이크의 소리 크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트리머, 게이머 또는 유튜브, 팟캐스트 뭐 이런 용도로 나온 마이크예요. 아무래도 엘가토 자체가 이 스트리밍에 관련된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거에 옵티마이즈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오디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오디오가 정말 잘 모르는데 나 오디오 잘 몰라, 근데 나 그냥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분들한테 딱 적합하도록 나왔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연결해서 쓰기만 하면 되고요. 그냥 하나 있는 거, 이 마이크 세팅에 가셔서 클립 카드 하나만 활성화해 주시면 더 이상 손댈 게 없을 정도로 깔끔한 소리를 그냥 전달해 줄 수 있는 애입니다. 하지만 얘한테 기대하지 말아야 되시는 건 있죠. 얘한테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얘를 통해서 아주 고품질의 오디오라든지 아주 고품질의 무슨 음악 방송이라든지 얘를 통해서 뭐 음악을 녹음할 수 있습니까? 기타를 녹음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로 한다면 사실은 전문가적인 뭐 조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지 못하고요. 방송을 해야 되거나 회의를 해야 되거나 수업을 들어야 되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그냥 사서 놓고 썼을 때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입니까? 라고 한다면 네,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들어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쓸만합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 있는 이 웨이브링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회의를 할 때 그 회의하는 그 장비에 보내주는 오디오 신호를 실제로 잘 들으면서 믹싱해가면서 볼륨을 조정해가면서 쓸 수 있는 믹서의 역할까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얘를 단순하게 마이크 하나 가격이 20만 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크 플러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플러스 믹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네,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웨이브 3 엘가토의 웨이브 3 마이크와 로우 프로파일 마이크 스탠드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